경상도 시골에서 고작 한식집으로 내 환갑을 치른다고? 그깟 음식점 예약한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나? 고작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자식 둘이나 낳아서 키우겠다고 뻐끔거리는 거냐? 시어머니 윤명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고 김미영은 몸이 굳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8살 아들 현우가 놀라 엄마 뒤로 숨었지만 미영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시어머니의 분노한 얼굴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미영은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다. 남편 김기철의 사업 실패 이후 가정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한 지 겨우 석 달, 아이들 학원비도 줄였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제가 알아본 곳은 괜찮은 곳이에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인데. 시끄러. 그딴 변명 듣기 싫다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할지 알아? 윤명자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미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38의 나이에도 자신이 여전히 18살까 시집온 새색시 같은 기분이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미영은 윤명자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낸 적이 없었다.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남편 기철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버렸다.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아내에게 의지하기보다 어머니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을 볼 때마다 미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엄마, 괜찮아? 현우가 물었다. 미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현우야. 할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해.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마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일어났다. 이틀 뒤면 식당 예약금을 내야 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를 빠듯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치러야만 했다. 미영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가정의 중심에서 물러났고 미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그 무게 중 단지 하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할까? 미영은 잠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얼얼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밤중 미영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뒤적였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고 남편 카드값을 갚고 아이들 학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 미영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친정에서 결혼할 때 준 작은 목돈이 있었다. 이 돈은 평생 만지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그 돈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38배 이 꼴이라니. 미영은 스마트폰으로 식당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가원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고 코스 요리도 훌륭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라는 특급 호텔 수준은 아니었다. 다른 식당들을 찾아보려 해도 미영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했다. 미영아, 왜 안 자고 있어? 남편 기철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미영은 빠르게 가계부를 덮었다. 그냥 어머님 환갑잔치 준비하느라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호텔로 하지 그래.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미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일함이 가득했다. 당신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 건데? 호텔 연회장 하루 빌리면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기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다음 날 미영은 한정식집 가원을 다시 찾았다. 사장님과 직접 대면해 최대한 예산 내에서 고급스러운 메뉴와 장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담했다. 사모님 환갑잔치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럼 최소 500만 원은 생각하셔야.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예산은 300만 원이 전부였다.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메뉴판을 다시 펼쳤다. 그는 미영의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그럼 코스 수를 줄이고 술과 음료는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걸로 하면 조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보여주는 수정된 메뉴와 장식 계획은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이 미영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영은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결혼 전에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심호흡을 했다. 예약 사실을 말할 때가 왔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시어머니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미 뺨을 맞은 경험이 있기에 미영의 심장은 공포로 쿵쾅거렸다. 어머님 저 환갑잔치 장소 예약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윤명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 어디? S호텔? 미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시어머니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느껴졌다. 그게 가원이라고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이에요. 정말 분위기가 좋고. 윤명자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뭐? 내가 뭐라고 했니? 호텔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도 제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미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원의 사진을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쳐냈다. 보기 싫어.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내가 뭐 내 눈에는 한식집에서 환갑치를 촌스러운 늙은이로 보이냐?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뜻이. 시끄러. 내 친구들은 다 특급 호텔에서 환갑잔치를 했어. 며느리들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차려줬다고. 근데 너는 고작 한식집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소리에 놀라 16살 딸 소연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소연아, 들어가 있어. 미영은 딸을 방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연은 문간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미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명자의 손이 날아와 미영의 뺨을 때렸다.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엄마, 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미영은 얼얼한 뺨을 붙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8살 성인 여성이, 그것도 두 아이의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것이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지? 근데 너는 나를 뭐로 보는 거야? 한식집? 정말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 무시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기철이 들어왔다. 그는 거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다. 무슨 일이야? 왜 소연이가 울고 있어?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철은 미영보다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다. 얘가 내 환갑을 무슨 싸구려 한식집에서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얘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분명 자신이 맞았는데 남편은 먼저 어머니께 달려갔다. 여보, 진짜 한식집으로 예약한 거야? 기철이 미영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나를 이렇게 대해? 미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자녀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소연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은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아이들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이었다. 새벽 4시 미영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기철은 미영의 움직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미영은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들었다. 300만 원으로는 부족해. 더 구해야 해. 미영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 도로 위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도시는 고요했다. 미영은 은행 ATM 기기 앞에 서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그녀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은 150만 원이 전부였다. 모자라. 미영은 친구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지만 수영은 간호사로 야간 근무 중이었다. 수영아, 나 미영이야. 미안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미영아, 무슨 일이야? 너 울었어? 시어머님 환갑잔치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또 시어머니 때문이구나.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이체해줄게. 미영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훔쳤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너무 창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전이 되어 미영은 한정식집 가원을 다시 찾았다. 사장님과 다시 협의해 더 고급스러운 코스와 장식으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200만 원이 더 들었지만 이제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시누이 김미정이 와 있었다. 미정은 육명자의 무릎 옆에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미영이 들어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다. 오셨어요, 올케. 미정의 인사는 건조했다. 미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시누이와의 관계는 항상 불편했다. 미정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고 미영을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로 생각했다. 어머님, 저 식당에 다녀왔어요. 메뉴랑 장식을 더 고급스럽게 변경했어요. 육명자는 냉랭한 시선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호텔이 아닌 한식집으로 예약한 건 이미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거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올케가 준비한 대로 하세요. 엄마 친구들한테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누이의 말에 미영은 자신이 마치 불효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느껴졌다. 미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미영은 눈물을 참았다. 저녁 식사 후 미영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잡았다. 여보,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식집이지만 정말 괜찮은 곳으로 예약했어요. 당신도 내 편 좀 들어줘요. 기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영아,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해. 환갑은 평생에 한 번이고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싶으신 거야. 그럼 돈은? 돈은 어디서 나와? 당신 카드빚 갚는 것도 빠듯한데. 그건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미영은 허탈하게 웃었다. 남편의 말은 현실성이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 경제의 책임감을 잃었고
미영이 혼자 모든 것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밤 미영은 딸 소연의 방에 들어갔다. 소연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소연아, 엄마 좀 안아줄래? 소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미영은 딸의 품에 안겼다. 엄마,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 볼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미영의 유일한 위로는 아이들 뿐이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갔다. 미영의 친정 어머니 박순자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직감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영아, 무슨 일이니? 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다. 엄마, 난 어떡하지? 미영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문제, 뺨을 맞은 일, 외면하는 남편,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린 일까지. 박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 내가 갈게. 지금 어디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속상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딸이 뺨까지 맞았는데. 박순자는 즉시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다. 65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빨랐다.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었다. 미영의 집에 도착하자 박순자는 우선 시어머니 윤명자와 마주쳤다. 윤명자는 놀란 듯 박순자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윤명자는 급히 표정을 바꾸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제 딸 좀 봐야겠어요. 박순자는 차갑게 대답하고 미영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미영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아. 엄마, 왜 오셨어요? 미영은 놀라 일어났다. 박순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제야 미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난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박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내 딸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엄마가 왔으니 다 말해봐. 미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환갑잔치를 위해 빚까지 지게 된 상황,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난과 폭력까지. 박순자는 분노로 떨었지만 딸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자, 이제 어디 식당인지 나한테 보여줘봐. 미영은 가원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곳이네. 근데 좀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엄마, 이미 500만 원이나 들었어요. 더 이상은. 걱정 마. 내가 도울게.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조금 있어. 그걸로 도와줄게. 미영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엄마. 그건 엄마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내 노후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야. 내 딸이 이렇게 서러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다음 날 박순자는 미영과 함께 가원을 방문했다. 그들은 사장님과 상담하여 장식과 메뉴를 더욱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했다. 박순자는 3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이제 특급 호텔 못지않게 될 거예요. 사장님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내 딸. 이번엔 내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자.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는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기억해. 미영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지지로 다시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기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군요. 기철이 박순자에게 인사했다. 그래, 내 딸 좀 보러 왔어. 장모님,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세요. 괜찮아. 난 미영이랑 이야기하고 돌아갈 거야. 박순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위에 대한 실망감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둘은 환갑잔치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제 미영은 자신감이 생겼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도 만족할 만한 잔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녁 박순자는 시어머니 윤명자와 마주 앉았다. 두 여인의 눈빛이 부딪혔다. 우리 미영이가 어머님 환갑잔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더군요. 윤명자는 턱을 높이 들었다. 그럼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 환갑인데.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 살기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를 인정해 주셔야죠. 윤명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순자의 말이 꼬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님, 우리 미영이 뺨 맞은 거 알고 왔어요. 윤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환갑잔치 제가 우리 딸이랑 함께 준비할 거예요. 어머님 체면 세워드릴 테니까요. 박순자의 말에 윤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날 밤 박순자는 미영의 방에서 함께 잤다.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 안긴 미영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내 시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미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38 나이에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우스워 보였지만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환갑잔치 당일 가원은 궁중 연회장처럼 화려하게 변모해 있었다.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현대적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에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다. 여기 정말 멋지네. 이런 곳이 있었어? 호텔보다 더 특별한데? 미영과 박순자는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미영은 평소와는 다른 단아한 모습이었다. 어머님이 길이 막혀서 조금 늦으신데요. 미영은 전화를 받고 사장님에게 전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터들에게 준비 신호를 보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마침내 윤명자가 도착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표정은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식당 내부를 보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머, 여기가. 윤명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영이 예약했다던 한식집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에 당황한 듯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안내했다. 윤명자는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윤명자의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기철의 회사 동료들까지 50명 가까이 모였다. 모두 윤명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응대했다. 미영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객들을 안내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어머니 박순자의 도움으로 완벽한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영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휴게실을 지나가다 윤명자와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미영이가 처음에는 무슨 싸구려 식당을 예약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윤명자의 목소리였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곳으로 바꾼 거야? 글쎄, 내가 혼을 내주니 겨우 정신을 차린 모양이지. 그 애는 항상 그래. 내가 등 떠밀어야 겨우 움직이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성사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뺨까지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어머니 박순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미영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박순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여자가 정말. 박순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휴게실로 향했다. 미영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휴게실에 있던 윤명자와 친구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순자 씨.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해요. 윤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님, 방금 제 딸이 어머님 대화를 들었다고 하네요. 윤명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얼마나 이 잔치를 위해 노력했는지 아세요? 돈 빌려가며 뺨까지 맞아가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친구들에게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휴게실이 조용해졌다. 윤명자의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윤명자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예, 제 딸이 호텔이 아닌 한식당을 예약했다고 윤명자 씨가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38살 성인 여성을, 두 아이의 어머니를 말이죠. 휴게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다. 윤명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만. 그리고 이 잔치 원래 예약한 곳보다 300만 원을 더 들여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제 딸이 이미 500만 원을 쓰고도 어머님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요. 윤명자의 친구들은 이제 윤명자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휴게실 밖으로 소문이 퍼져나가자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그때 신우이 미정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올케, 정말이에요? 엄마가 올케 뺨을 때렸다는 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의 눈이 커졌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네, 오빠는 그날 현장에 있었어. 미정의 표정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곧장 오빠 기철에게 향했다. 오빠, 올케가 엄마한테 뺨 맞았다면서? 오빠가 거기 있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핑계대지 마. 오빠는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윤명자는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그녀는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아, 그날은 내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하지만 박순자가 윤명자의 말을 끊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우가 행사장에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엄마. 미영은 아들을 보자 겨우 미소를 지었다. 현우야, 여기서 뭐해? 학원 끝났어? 엄마 울었어? 현우는 주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환갑잔치 다음 날 미영은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다. 서랍 속 옷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 기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아, 그게 뭐야? 어디 가려고? 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18살 현우와 16살 소연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제 일만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뺨까지 맞았는데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기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아내를 상처 입혔는지 깨닫는 듯했다. 미영아, 난 됐어요. 난 결심했어요. 아이들하고 나는 친정으로 갈 거예요. 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 전 엄마랑 갈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는 몰라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랑 갈래요. 기철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무 늦었어요. 당신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미영이 문 쪽으로 향하자 갑자기 시어머니 윤명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 환갑잔치 후 초췌해 보였다. 미영아, 가지 마라. 미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윤명자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저도 인간이에요.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늦었어요. 어제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니까 이제 와서 반성하시는 거죠?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미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친정어머니 박순자가 차를 몰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우리 갈 준비 됐어요. 그래, 내 딸.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차에 타면서 미영은 뒤돌아보았다. 현관에 선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력하게 서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미영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영은 이제 자신의 삶을 찾기로 했다. 3개월 후 미영은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남편 기철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영은 이혼 서류를 보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미영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전혀.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뺨을 맞은 그 순간 미영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진작 떠나지 않았어? 라고 묻는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